이름 한 번 이상이라도 들어봤던 모든 학원은 그냥 다 떨어져. 제가 황소를 보겠다고 생각한 제일 큰 이유는 대학을 붙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사고력 수학을 어렸을 때 하지 않았다면 놀이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보스턴 사는 보스맘에서 대치동 사는 대치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부터 저 채널명을 대치맘 송기자로 바꿨어요. 여러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사고력 수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이가 대치동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학원이죠. 황소 수학을 붙은 꿀팁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사실 뭐 거창한 꿀팁은 아니고요. 그냥 저희 아이가 미국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이 대치동의 수학학원의 교육에 적응을 했는지 좀 그 적응기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저희 아이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아이는 지금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 11살이고요. 7살 때 미국으로 가서 9살 반 때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갔을 때는 수학학원 이런 거 안 다녔어요. 왜냐면 좀 빠른 애들은 대치동에서는 다 6살, 7살 정도 되면은 이제 사고력 수학학원, 뭐 흔히 말하는 필땡, 뭐 쏘땡, 뭐 CM땡, 뭐 이런 학원들 보내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정보를 알지도 못했고 수학학원을 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구몬 수학 연산만 풀렸고요. 그리고 이제 동네 영어학원 하나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다가 이제 미국도 공립학교 퍼블릭 스쿨에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으니까 어떡해요? 대치동을 살아야지. 대치동을 살려면 어떡해요? 학원을 다녀야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들 다 학원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쨌든 영어 수학부터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다 떨어졌어요. 정말. 아니 수학 국어는 그래 그렇다 쳐. 영어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그 이름 한 번 이상이라도 들어봤던 모든 학원은 그냥 다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대치동 아이들은 5살에서 6살, 7살 이렇게 3년 동안 영어 유치원을 다니고 그 사이에 6살, 7살부터 사고력 수학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는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은 이미 이만한 두꺼운 해리포터 뭐 노블 다 끝내고 4학년 때부터는 이제 교과 영어로 내신 영어로 넘어가는 어떤 그런 패스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학은 6살, 7살부터 사고력 수학을 시작을 해서 뭐 이건 애들마다 굉장히 다른데 이미 초등학교 4학년인 저희 아이들 친구들 중에는 뭐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푸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굉장히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더라고요. 뭐 수학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정말 저 멀리 가 있고 저희 아이처럼 그냥 구몬만 하다 온 애들은 구몬만 계속 하고 있고 약간 이런 굉장히 개인 차이가 큰 수학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살 반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는 아무 뭣도 몰랐죠. 이제 수학학원도 그냥 한번 들어본 학원 해법 수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봤어요. 처음 봤더니 4점. 4점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냥 볼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점이 몇 점인가요? 100점이래요. 그래서 정말 현타가 빡! 이게 대치동 현실이구나. 이제 이름 있는 학원은 가지 못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려서 동네 보습학원 1대1로 하는 보습학원에 넣습니다. 영어, 수학 모두요. 그래서 특히 오늘은 수학만 얘기할게요. 이제 한 3, 4개월 동안 거기서 문제집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데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오르긴 했는데 썩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수소문을 해보니 이름이 있는 학원을 못 갈 바에는 아예 새로 생긴 학원을 가라. 이런 조언을 들어가지고 제가 또 새로 생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치동에는. 그래서 그런 곳은 또 원장님들께서 유수의 학원에서 다 이렇게 새끼쳐서 나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의욕이 넘치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잘 배우면은 또 엄청나게 빠른 실력 향상을 거둘 수가 있다고 해서 그런 학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의 10개월 정도를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했고요. 뭐 선행은 많이 못했죠. 시작 자체가 늦었는데. 그래서 주로 1년 선행으로 이제 3학년 때는 4학년 거, 뭐 2학년 때는 3학년 거, 요 정도로 진도를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해법 수학 학원을 시험을 2번을 더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법에 입학을 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해법 수학은 뭐 경력도 20몇 년이 넘었고 대치동에서는 굉장히 어쨌든 오래된 유서 깊은 뭔가 전통 있는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그냥 쭉 다녀라. 그리고 해법 수학이 수강료도 제일 싸요. 그래서 저는 워킹맘으로서 또 이제 생계를 또 걱정해야 하는 이제 어머니로서 이 학원은 전통 있고 유서도 깊은 데다가 가성비까지 좋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아이도 훨씬 더 다른 이제 기존에 다녔던 학원들보다 선생님들이 더 체계적이고 잘 가르쳐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해법 수학에 큰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생각하는 황소라는 학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황소를 보겠다고 생각한 제일 큰 이유는 집에서 너무 가까워서였어요. 내가 이 지리적인 이점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억울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소라는 학원을 과연 우리 아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를 계속 이제 조금 끼적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황소 시험을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이제 신입생 모두 모여갖고 보는 시험으로 봤어요. 결과는 해법도 다녔고 그동안 이제 좀 선에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오겠지라고 생각한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본 시험 결과는 8.8점. 역시 100점 만점이었고요. 뭐 시험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제 커트라인이 20점대였거든요. 근데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아이에겐 티 내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신입 시험은 주로 사고력 문제, 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을 해보지 않았지 않니? 너는 괜찮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떨어졌고, 그 다음에는 편입시험을 노렸습니다. 편입시험은 좀 달라요.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교과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편입시험을 노렸는데 결국 편입과정 시험 2번 만에 5학년 1학기 시작반 가장 이제 낮은 레벨인 1품반에 추가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지금 파티하고 난리 났잖아요. 진짜 너무 마치 대학을 붙은 것처럼 기쁜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너무 다니고 싶어 하는 거를 알았고, 저 또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꼭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시험을 보고 떨어지고 또 상처받고 또 보고 떨어지고 이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엄마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좀 뭉클한데, 아니 학원 시험 붙은 추가 합격한 게 이렇게 뭉클할 일이야 진짜? 진짜 이 을 대치도. 아무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5학년 1학기 과정으로 이제 지난주부터 막 이제 따끈따끈하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한 번 갔다 온 아이의 후기는 너무 재밌대요.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즐겁게 지금은 다니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꿀팁 아닌 꿀팁인데, 사고력 수학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 비슷하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생각하는 황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좀 정리해 본 것들을 나눠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사고력 수학을 어렸을 때 하지 않았다면 편입 시험을 노리라는 겁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입생 시험은 사고력 수학 문제 위주로 나와요. 저도 사고력 수학이라는 걸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잘 모르지만 문제 유형을 좀 많이 접해보지 못했거나 이런 아이들은 약간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는 이 편입시험은 일정이 그 생각하는 황소 수학 블로그에 가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 전형료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편입시험 일정을 잘 체크를 하셨다가 편입시험에 넣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편입시험은 해당 반에 결원이 있을 때만 그 결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채워지는 형태더라고요. 근데 그 결원이 매번 바뀌어요. 뭐 어떨 때는 15명이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뭐 8명이기도 했다가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 번은 15명이었는데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이제 오히려 더 높은 이제 학기를 배우는 시험으로 치려고 신청을 했는데 뽑는 인원이 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아예 포기를 해야 되나? 그리고 중요한 건 한 번 이제 그 과정의 시험을 한 번 보면은 2번은 못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드랍 시킬까 하고 다시 볼까 생각을 했는데 8명이면 어떻고 15명이면 어때? 일단 봐! 이래가지고 그냥 봤는데 됐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일단은 좀 고려를 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아이가 좀 준비가 돼 있으면 편입시험은 교과 과정을 충실하게 이제 이행했으면은 한번 보시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여러 번 문을 두드리고 작은 성취에 같이 기뻐해 주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배고프면 밥 먹어라 이런 얘기 같긴 하지만 진짜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특히 물론 아이들마다 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지만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4점 받아왔을 때도 아니 미국에서 바로 왔는데 빵점이 아닌 게 어디냐, 4점이라도 받은 건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사실 내심 속으로는 100점 만점에 찍어도 10점은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반응을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시험에는 13점인가 15점인가를 받았어요. 그때도 와 4점에서 15점이라니 4배나 오른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청 막 흥분을 하면서 기뻐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40 몇 점인가 뭐 50 몇 점으로 통과를 해갖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다 같이 거의 축제 분위기로 드디어 우리가 해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아이도 너무 그 본인의 작은 성취에 너무 기뻐하는 게 느껴져요. 4학년이면 애기잖아요. 3, 4학년. 아직 애기들이란 말이에요. 대치동에서 너무 공부를 해서 문제지만 이 아이들이 작은 성취에 정말 기뻐하고 오히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원이니까 숙제도 더 열심히 해요. 숙제 더 열심히 하고 막 레벨업 하려고 엄청 본인이 애를 쓰는 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막 수학이 재밌대요. 그러니까 보는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황소 시험도 똑같았어요. 3번 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추가 합격. 가장 낮은 반 추가 합격. 누가 보면은 이러고 후기 올리는 거 되게 창피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모두 봐왔기 때문에 특히 학원 막 시험 보는 일정 찾아보는 것도 다 일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후기를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황소 시험을 볼 때도 처음에 이제 시험 잘 8점 받았을 때도 너는 사고력 수학 못 해본 적이 없잖아. 다른 애들은 그 유명한 데 다 다닐 때 너는 그냥 덤블링하고 미국에서 놀았잖아. 그러니까 너는 못 보는 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떨어졌을 때도 괜찮아. 거의 처음에 8점이었는데 이번에는 20 몇 점 됐잖아? 그럼 3배가 오른 거야. 다음에는 30 몇 점 받아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궁뎅이를 쳐줬어요. 그랬더니 본인도 반드시 자기가 언젠가는 들어갈 거야. 오히려 마지막에는 엄마 나 황소 편입시험 신청해줘. 이렇게 본인이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쉽지 않아요. 저는 사실 그 멘트에 더 감동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물론 뭐 어떤 특정 학원이 정말 무슨 뭐 신과 같은 존재는 아니겠죠. 근데 아이들 사이에서도 뭐 황소를 다니면은 수학 좀 하는 애 뭐 이런 인식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다니고 싶은 어떤 욕심이 본인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먼저 요청하는 거. 보통 이 동네는 너무 이제 학구열이 막 치열하다 보니 그 어떤 스케줄이 다 짜져 있어요. 뭐 어디 갔다가 어느 코스로 그 코스가 다 쫙 짜져 있는데 거기 이제 질질질 끌려가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먼저 엄마 나 황소 가고 싶어? 황소 시험 신청해줘.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저는 오히려 더 좀 뭉클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점수로 가장 낮은 반에 붙긴 했지만 그게 더 저희 가족들이 이제 아이가 이뤄낸 성과이기 때문에 정말 더 기뻐해주고 고기 파티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황소 수학을 보내면서 또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정말 이 학원이 유명세를 가질 정도로 어떤 점이 대단한지, 어떤 점이 정말 학부모들을 자극시키는지, 아이들의 실력을 어떻게 향상을 시키는지, 혹은 정말 단점들도 있잖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황소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을 감옥에 가둬놓고 집에 안 보내는 이렇게 묘사가 되기도 했는데 정말 그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앞으로 이제 다니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또 그런 것들도 제가 영상으로 부지런히 남길 테니까요. 대치맘 송기자 오늘부터 꼭 다시 알람 설정 구독 또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둘째도 있어요. 둘째는 7살인데 7살 둘째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대치동 사교육 늪에 이제 지금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데 이제 대치동 사교육 사고력 수학 어떻게 이제 7살들의 이야기들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알람 설정 꼭 좀 부탁드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랫동안 영상을 안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어요. 경고 메일이. 너 이렇게 영상 안 올리면은 우리가 정말 너와의 파트너십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메일이 와가지고 좀 부지런히 대치맘 송기자로 영상을 올려볼까 합니다. 네, 오늘 황소 학원 생각하는 황소 합격 후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